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상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임성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5년 패턴 리커그니션에 발행된 카를라 Self Supervised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으로 현재 21회 사이테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뷰를 통해 간략하게 금일 발표드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를라는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을 지칭하는 말로 레이블 부족으로 정상과 이상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학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입니다. 시계열 이상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생성된 어떤 특정한 아노말리들을 실제 시그널을 주입하고 이를 통해 특징을 학습하는 프리텍스트 스테이지와 여기서 학습된 표현과 표현 공간 내에 이웃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윈도우를 분류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스테이지로 두 개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7개의 대표적인 시계열 이상 탐지 벤치마이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10개의 소타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모델입니다. 다음 인트로덕션입니다. 시계열 이상 탐지는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고 해당 분포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를 이상으로 구별해내는 태스크입니다. 기존 모델들의 대부분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정상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데이터들은 경계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도 이상으로 판단되어 과다한 오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한 접근 방법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으나 제한된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오탐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단계 프레임워크, 프리텍스트와 셀프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누어져 학습이 진행되는 카렐라를 제안합니다. 시계열 분야에서는 현재 다양한 비지도 표현 학습 모델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템포럴 커널라이즈 아우토인코드 그리고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 RNN이나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생성된 모델들로 해당 모델들은 긴 시계열에 대한 확장성이 좀 부족하고 복잡한 시계열 패턴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템포럴 레이블 코딩, T-로스 등을 활용한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론들도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유사한 샘플은 표현 공간에서 가깝게, 비유사한 샘플은 멀게 배치하는 인베딩 공간을 구성하는 기법을 컨트라스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최근 앵커 포지티브 쌍을 가까이 또 앵커 네거티브 쌍을 멀게 표현 공간에서 배치되도록 학습시키는 핵심 손실 함수인 인풋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 손실 함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한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미지 기반 대조학습 프레임워크인 심플 컨트라스티브 러닝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대칭적 표현으로 학습이 가능한 타임 시리즈 투 벡터나 대조 학습만으로 이상 탐지가 가능한 DC 디텍터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대조 학습 모델들은 시계열 이상 탐지의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지 못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한 부분의 명확한 경계 형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카렐라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점이 일부 겹치는 시계열 윈도우들로 분할할 수 있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모델링은 결국 각 시계열의 윈도우가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 모델에서는 프리텍스트 단계와 셀프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단계로 모델을 학습 단계를 분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이상치를 주입하는 단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내에서 무작위로 위치와 일부 차원을 선택하게 되고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이상을 삽입하게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이상은 포인트 아노말리와 서브시퀀스 아노말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포인트 아노말리는 특정 포인트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아노말리에는 크게 글로벌과 컨텍스추얼 아노말리를 구분할 수 있고, 글로벌 아노말리라 함은 전체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포인트가 튀는 스파이크 형식으로 크게 포인트가 튀는 아노말리를 글로벌 아노말리라고 표현하며, 컨텍스추얼 아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서브시퀀스 내에서는 이상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국소적 이상치를 컨텍스추얼 아노말리라고 합니다. 서브시퀀스 아노말리에는 주기성이 깨져서 패턴이 나오는 시즈널 아노말리와 특징적인 패턴이 변형되게 되는 쉐임렛 아노말리, 그리고 일정 구간 동안에 트렌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트렌드 아노말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분류한 이상 유형들을 정의하게 되고, 원본 윈도우를 복사해 온 다음에 일부 차원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이상을 삽입할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무작위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상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삽입하게 되는데, 글로벌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의 특정 표준 편차만큼 크게 튀는 점 하나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게 되고, 컨텍스추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내부의 국소 구간의 평균의 기준으로 특정 표준 편차만큼 벗어난 점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시즈널 아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리샘플링을 하거나 반복 등을 통해서 시계열의 주기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향으로 구현하게 되고, 트렌드 아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 일관된 상승 또는 하강 추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쉐이블렛 아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값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컨트라스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계열 윈도우의 특징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레즈넷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며, 레즈넷은 각 차원의 레즈넷의 각 차원은 시계열의 개별 차원이 되고, 이를 MLP 레이어를 사용해서 차원이 축소된 벡터 표현을 얻게 됩니다. 레즈넷과 MLP 레이어를 거쳐서 표현 공간에 인베딩된 벡터들에 대해서 앵커로 표현되는 원본 윈도우는 포지티브로 표현되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윈도우와는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로 표현이 되는 이상이 삽입된 버전의 윈도우와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로스 펑션으로 표현하면은 우측 하단의 수식과 같아지는데, 결국 저희가 이 학습에서 바라는 방향은 앵커라고 불리는 원본 이미지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윈도우, 그러니까 정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포지티브와는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이상이 삽입된 버전이어서 우리가 이상치로 판단되는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그리고 앵커가 아닌 이 포지티브한 패턴과 네거티브한 패턴 사이의 거리는 최소 알파만큼은 마진을 가질 수 있게 멀어지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뜯어보면은 파랗게 밑줄 그어진 원본 윈도우와 시간적으로 가까운, 그러니까 정상으로 판단되는 윈도우 간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원본 윈도우와 이상치를 주입한 사이까지 이상치를 주입한 윈도우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값은 최대화가 되게, 거리가 커질수록 이 값이 최소화가 되도록, 그리고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한 최소 알파만큼의 마진이 생기도록 수식을 로스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텍스트 중 포스트 프로세싱 nearest and furthest neighbors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다음 단계인 셀프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에서 정상과 이상을 분류하게 되는데, 각 표현과 가까운 이웃들과 먼 이웃들의 표현 분포를 학습할 때 활용될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앵커와
네거티브 윈도우 표현을 포함하는 집합 B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표현 공간에서 큐게 선택하게 되고 가장 먼 이웃을 표현 공간에서 또 큐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 윈도우가 같은 의미의 그룹 또는 클래스에 속하는지 여부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는 또 다음 단계에서 클래스 분류의 레퍼런스 정보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입니다. 프리텍스트 스테이지에서 학습된 표현과 이웃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 이상을 분류할 수 있게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표현 생성기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파이p 값을 초기 값으로 활용하게 되고 바로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각 표현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가장 먼 이웃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웃들 간의 유사도는 높이고 먼 이웃 간의 유사도는 낮추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 분류기인 파이S는 소프트맥스를 활용해 인풋이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분포로 나타내게 됩니다. 앞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린 학습 방식을 로스 함수를 통해 수직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는 3개의 로스 펑션의 합으로 최종 로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시스턴시 로스는 가까운 이웃들의 표현 분포가 앵커와 유사해지도록 유도하는 로스 펑션으로 입력 표현과 의미론적으로 가까운 이웃 간의 확률 분포 유사도를 닷 프로덕트로 계산하게 되며 이 유사도가 클수록 이 손실값이 작아지도록 유도하게 되며 설계가 되며 최종 손실 계산 시 그대로 합산하게 됩니다. 인컨시스턴시 로스는 먼 이웃들의 표현 분포가 앵커와 서로 다르도록 유도하게 되는 로스 펑션으로 입력 표현과 의미론적으로 가장 먼 이웃 간의 소프트텍스트 확률 분포의 유사도를 더트 프로덕트로 또 측정하게 되면서 이 유사도가 낮아질수록 손실이 작아지게끔 설계하기 위해서 최종 손실 계산 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합산하게 됩니다. 또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예측 분포의 다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항으로 손실 함수 내에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적용되어서 엔트로피 값이 높아질수록 전체 손실이 감소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서 분류기가 특정 클래스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하고 다양한 클래스의 예측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값은 베타 값을 가중치로 개수로 두어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손실 함수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수식과 같이 컨시스턴스 로스 값에서 인컨시스턴스 로스와 베터 스케일링 내 엔트로피 로스를 뺀 값이 최소화가 되어서 가까운 이웃 간의 유사도는 높게 그리고 먼 이웃 간의 유사도는 낮게 그리고 엔트로피는 높여서 다양한 클래스에 퍼뜨릴 수 있게 학습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칼라의 추론 단계입니다. 칼라는 레이블 없이 학습되기 때문에 이상 클래스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클래스가 정상 클래스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인풋 윈도우가 다수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이 높으면 정상, 아니면 이상으로 표현합니다. 레이블을 붙인다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인풋 윈도우가 다수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은 정상인 0을 디스플레이하게 되고 다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으면 이상으로 표현합니다. 확률이 낮을수록 이상 스코어가 높게 표현될 수 있도록 아노말리 스코어는 1에서 인풋 윈도우가 다수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값을 뺀 값으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카를라는 엔드-투-엔드 학습을 통해서 시계열 윈도우의 표현을 학습하고 학습된 분류기를 활용해서 각 윈도우가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예측하며 확률 기반 추론으로 이상 여부뿐만 아니라 이상 점수도 함께 산출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7개의 시계열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비교에 활용된 베이스라인은 10개의 최신 모델과 무작위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뱉어내는 랜덤 모델입니다. 실험을 위한 모델 설정은 이밸류에이션 셋업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 실험의 성능 비교를 통해 사용한 메이트릭은 프리시즌, 리콜, F1 스코어, FPR, AUPR을 사용했습니다.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인트 어저스트먼트 없이 계산한 값을 스코어로 활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들과의 비교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F1 및 AUPR을 기록했으며, 일부 모델은 높은 리콜 대비 낮은 프리시즌으로 오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카렐라는 프리시즌이 가장 높고 리콜도 충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탐률이 가장 낮은 모델 중에 하나여서 불필요한 경고와 불필요한 경고랑 리소스 낭비 방지가 가능한 모델로 보이며, AUPR이 우위인 것으로 보아 소수 클래스의 이상 탐지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카렐라의 2개의 스테이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 스테이지만 진행했을 때와 셀프 슈퍼바이즈드 스테이지까지 진행했을 때 이상 정상 분포를 시각화해서 보았습니다. 보시는 피규어 A와 B를 비교했을 때 셀프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스테이지까지 진행한 B에서 이상과 정상 샘플이 뚜렷하게 분리됨을 알 수 있고, 이상 스코어를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을 때 C와 D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스테이지에서 정상과 이상의 경계가 더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지티브 페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약한 노이즈를 추가한 증강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과 본 논문에서 소개한 기본 방식을 분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카렐라의 기본 방식, 템포럴을 기준으로 증강한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상 유형들이 성능에 더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 유형별로 스플릿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시즈널 이상치를 제거했을 때 가장 큰 성능 저하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이 시즈널이 가장 중요한 이상 유형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유형들도 제거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보았을 때 모두 포함하는 것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실함수의 구성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컨시스턴시 손실과 엔트로피 로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두 로스를 모두 포함했을 때 가장 성능이 뛰어났으며, 단독 사용했을 때도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모델에 얼마나 민감한지 실험한 결과들입니다. 윈도우 사이즈의 경우 너무 작은 윈도우는 템포럴 패턴을 포착하지 못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처럼 보이고, 윈도우 크기 200 이상일 때 F1과 AUPR이 크게 향상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을 사용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넘버입니다. 클래스 수가 너무 적으면 표현 공간이 단순해지면서 이상 탐지가 어려워지고, 너무 많으면 정상 샘플들이 분산되면서 다수 클래스의 정의가 모호해짐으로써 오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스 수가 10일 때 성능이 최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가까운 먼 이웃들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수가 너무 작으면 이웃 정보의 부족으로 분류 기준이 약해지고, 이 수가 너무 크면은 다른 클래스의 이웃들이 섞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Q가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에 성능 하락이 예상되며, 본 실험에서는 Q가 5일 때 다음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엔트로피 로스의 개수는 5일 때 가장 균형 잡힌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 값이 0이 될 때는 분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레이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카를라를 제안했습니다. 아노말리 인젝션을 통해서 다양한 비정상 유형을 학습에 반영하고 가장 먼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정보를 활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시계열의 패턴 구조를 잘 반영하는 표현 학습이 가능했고, 여러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서 그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략을 고도화하는 것과 현실 세계의 이상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상을 삽입할 수 있는 기법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한 환경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